말로만 겁박, 탄핵하라면 해라. 한동훈 장관 얘기입니다. 최근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한동훈 장관과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국회를 찾은 한동훈 장관이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제 한동훈 장관님 탄핵 이야기 계속 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한 1년 반 동안 정말 쉬지 않고 저에 대한 탄핵을 얘기해 왔는데요. 매번 말로만 겁박하지 말고 하려면 하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민주국가의 정당 중에서 대한민국의 더불어민주당처럼 습관적, 상습적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정당은 저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도대체 왜 자꾸 저에게 이러는지는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더불어민주당의 것이 아니고 주권자 국민의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주권자 국민을 믿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장관님 좀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여당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혹시 구체적인 입당 계획 같은 거 세우시는지? 늘 하실 수 있는 질문이지만 제 대답은 같습니다. 방금 민주당 댓글에서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탄핵에 대해서 장관님이 포함 가능하다고 발언이 나와가지고 탄핵은 헌법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보장해둔 대단히 극단적인 제도 아닙니까? 이걸 이렇게 장난하듯이 말할 수 있는 건지 내놓으려면 책임 있는 충분한 고민을 하고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한 장관의 핵심 메시지 이런 것 같아요. 민주당처럼 습관적인 탄핵을 남발하는 정당은 전 세계에 없을 것이다. 한 장관의 말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자, 21대 국회가 민주당이 의석의 180석을 가지고 있은 국회 압도적인 제1당입니다. 그런데요, 21대 국회가 이제 점으로 가는데 21대 국회 동안 의한 법안 통과율이 9%에 불과합니다. 자, 그리고 가장 많은 탄핵들이 있어 왔죠. 지금 일단 현재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있었고 소추가 있었고 9대 0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사, 판사에 대한 탄핵안이 있었습니다. 예. 또 해임 건의안도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 그다음에 외교부 장관 등등 해임 건의안이 있었죠. 역대 정부에서 아마 가장 많은 해임 건의안과 탄핵 소추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자,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21대 국회 끝나가는 시점에 한동훈 장관과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또 탄핵을 하겠다고 그래요. 자, 정말 이걸 국민들이 왜 탄핵을 하는지 그 이유라도 좀 저는 알고 싶습니다. 뭐 그런 이유인가요? 국회에 나와서 체포동의안을 국회의원들한테 상세히 설명한 죄, 이게 죄인가요?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취임한 지 이제 3개월도 채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 방통위원장을 또 탄핵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정말 국민들이 이제 바라는 것은 정말 제발 21대 국회가 마지막이라도 국민들을 위한 법안들, 국민들을 위한 일을 좀 해주고 끝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180석이나 몰아줬지 않습니까? 고작 그것이 탄핵하라고 몰아준 의석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본인들이 이제 국회를 마지막으로 끝내는 마당에 자, 21대 국회 이런 것 했습니다. 국민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탄핵했습니다. 이제 후렴구처럼 사용하시는데 정말 이런 식으로 저는 국회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 21대 국회가 역사에 아마 남을 겁니다. 사실 한동훈 장관과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관련해서 오늘 국민의힘도 꽤 많은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민주당의 지금 현재 입장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뿐 아니라 이동관 방통위원장에까지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신사협정과 정책 경쟁을 내팽개치고 무한 정쟁을 해보자는 얘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탄핵 중독으로 검단 현상이라도 생긴 것인지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주장이 벌써 몇 번째입니까? 대상은 아직까지 정해져 있지 않고 의총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말씀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 포함될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시죠? 네, 맞습니다. 한 명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은 탄핵 중독 분단 현상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 제대로 국정 운영을 하지 않으면 탄핵되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 민주당 원내대변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로 탄핵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얘기여서 근데 한 장관의 탄핵 얘기가 한 장관이 이렇게까지 언급하는 이유, 할 테면 해봐라는 게 사실 작년 5월에 한 장관이 임명될 때부터 계속 파면, 탄핵, 사퇴 얘기를 계속 꺼냈기 때문에 그럼 실제로 한 장관이 일을 못해서 잘해서가 탄핵이 아니라 일부 야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한 장관 총선 출마하고는 한 장관 자체
상징성을 좀 묶어두려는 전략 아니냐라는 얘기가 야권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저는 이제 물론 의총에서 아까 논의한다고 그랬잖아요, 대변인이. 그래서 저는 이제 논의를 할 거라고 생각해요. 탄핵을 이제 만약 한다면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거냐 하는 부분.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요,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한동훈 장관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먼저 거론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장관이 지금 출마를 만약에 모르겠어요, 출마할지 안 할지는. 근데 출마를 고려하고 있어서 만약에 이게 탄핵을 하면 출마를 막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이걸 뭐 시기적으로 좀 두 사람을 같이 하기보다는 만약 한다고 하면 만약에 시기적으로 차이를 준다면 저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먼저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출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저는 뭐 한동훈 장관의 탄핵을 미루거나 안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두 분 중에 누구를 탄핵할 거냐를 고민한다면 민주당 내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먼저 고민할 가능성이 충분히 저는 있다고 보고요. 한동훈 장관에서 안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최 교수님 이제 질문을 드리는 취지고 아까 이현정 의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론 뭐 그 민주당이 봤을 때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한동훈 장관이 본인들 눈높이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한들 뭐 일명 얼마 되지도 않은 방통위원장을 바로 탄핵 외치는 게 뭔가 단어 자체가 다 인플레돼 있고 너무 거친 거 아니냐는 비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이동관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임명되고 취임하고 나서 여러 가지 뭐 취임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KBS나 박문진 이사 그리고 EBS 이사까지 사실은 문제가 된다고 본인들은 생각하지만 그 문제가 되는 것이 행정법원에 가가지고 다시 이제 받아들여져서 돌아왔지 않습니까? 박문희 이사장이나 예를 들면 이사 같은 경우에 그런 일들도 있었고 또 지금 박민 후보자 같은 경우도 논란이 많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방송 장악이나 언론 장악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이 사실 국민적 관점에서 봤을 때 민주당은 당연히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임이 얼마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 잘 알겠는데 또 이제 비판의 대상과 탄핵은 또 약간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통령 임명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탄핵이란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거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말로만 겁박하냐 탄핵하라면 하라 한 장관의 오늘 국회 메시지